여러분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세계 최강 대국,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중심, 혹은 헐리우드와 뉴욕 같은 화려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상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역사 내내 끊임없이 싸우고 갈라지고 무너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전쟁을 했고요. 남북전쟁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날 뻔했고요. 대공황으로 경제가 붕괴했고요. 인종 문제로 폭동과 암살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정치적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위기들 가운데 하나만 겪어도 많은 나라들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이후에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미국은 왜 계속 불타는데도 살아남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 왔는가? 1. 미국은 애초부터 안정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을 완성된 국가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미국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불안정한 실험이었습니다. 1776년 미국은 영국 제국의 반기를 들고 독립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민주공화국이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공화국은 늘 무너졌거든요. 고대 로마도 결국 제국이 되었고 프랑스 혁명도 혼란 속에서 독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중에게 권력을 주면 결국 혼란이 온다.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갔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연방 정부를 강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각 주의 권한을 보장할 것인가? 이 갈등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나중에 더 거대한 폭발로 이어집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순간, 남북전쟁. 1861년 미국은 실제로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부와 남부가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겉으로는 노예제 문제였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싸움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놓고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남부는 농장 경제와 노예제를 유지하려 했고 북부는 산업 중심의 국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구조도 달랐고요. 정치 철학도 달랐고요.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60만 명 이상이 죽는 참혹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시 인구를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쟁 자체보다 그 결과였습니다. 이 전쟁 이후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연방정부 권력이 훨씬 강해졌고 노예제는 폐지되었으며 미국은 본격적인 산업국가로 가기 시작합니다. 즉 미국은 내전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3. 자본주의의 폭주와 황금시대.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미친 속도로 성장합니다. 철도가 대륙을 가로지르고 석유와 철강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록펠러, 카네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가 너무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했고요. 아이들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반면 자본가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미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겉은 황금인데 속은 썩은 나라. 이 시기에 미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불평등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순은 결국 폭발합니다. 4. 시장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1929년 미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바로 대공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장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믿었습니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은행이 줄줄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집을 잃고 거리에서 줄 서서 빵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뉴딜 정책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은행을 통제하고 복지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즉 미국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면 대공황 이후에는 국가가 경제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수정했습니다. 5.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제국이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초강대국이 됩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미국만이 압도적인 산업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운영하는 나라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원래 미국은 외국 문제에 개입하지 말자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에 군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냉전, 미국은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계속 개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킨다고 하면서 왜 다른 나라에 개입하는가? 즉, 미국은 공화국이면서 동시에 제국이 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6. 미국 최대의 모순, 인종 문제. 미국은 자유를 말했지만 오랫동안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남북 전쟁 이후에도 흑인 차별은 계속되었고 남부에서는 흑백 분리 정책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시민권 운동이 폭발합니다. 마틴 루서 킹 주니어가 등장하고 흑인들은 거리로 나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약속한 자유를 실제로 달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인들은 새로운 권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한다고 말한 권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즉, 미국은 자기 헌법과 자기 이상에 의해 도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7. 미국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사회는 다시 크게 흔들립니다. 빈부격차는 커졌고요. 중산층은 약해졌고요. 정치적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언론조차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 내부의 불만과 분열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2021년에는 의사당 난입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나라에서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폭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미국이 지금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8. 그런데도 미국은 왜 살아남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국은 왜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위기를 피한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바꾸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남북 전쟁 이후에는 연방을 재정비했고 대공황 이후에는 국가 역할을 바꾸었고 시민권 운동 이후에는 민주주의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즉, 미국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변해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었고요. 항상 충돌이 있었고요. 항상 미국은 끝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또다시 자신을 재구성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애초부터 안정된 나라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지는 나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성공한 초강 대국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불타면서도 계속 형태를 바꾸는 공화국.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다시 한번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로 균열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끝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